제가 지금 4.15 총선 기획 시리즈로 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 태국 FM이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지금 현재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4월 13일 방송을 해드릴 여론조사의 함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지금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식적으로 4월 2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나 방송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4월 8일까지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도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은 4월 9일 이후에는 그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면피 언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방송사, 신문사가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공정하게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진영에 편파적으로 하게 되면은 불공평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언론과 방송은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은 어느 한쪽 진영을 유리하게 하고 어느 반대 진영을 불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여론조사 발표 행태를 이제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FM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4월 8일까지 여론조사한 거를 4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A당과 B당이 현재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양당 체제가 굳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익정당인 미래통합당과 좌익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양당 체제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사나 방송사나 여론기관이 공정하게 발표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발표를 하는가 하면은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쪽에 A당 후보는 50%, B당 후보는 뭐 3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지난 어제죠. 어제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자유우익 국민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론조사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론조사를 많이 이렇게 편차가 나게 해서 상대 진영에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길을 꺾기 위한 하나의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들은 그 면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4월 8일까지 조사할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4월 15일 날 투표를 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의 여론 추이가 변화된 거다. 이렇게 하고 면피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겁을 먹지 마시고 4월 15일 날 신성한 내 한 표를 행사하시면은 여론조사 4월 8일까지 조사했던 4월 10일 날 발표했던 그 여론조사는 완전히 뒤집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거티브 흑색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네거티브 흑색 선전은 어느 쪽이 많이 하는가 하면은 불리한 쪽이 많이 합니다. 불리한 쪽이. 지금 보면은요, 그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100%를 놓고 봤을 때 우익 진영이 35, 좌익 진영이 25, 그 다음에 중도가 20, 그리고 20% 국민들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당이 하든지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태국 FM이 보는 것은 우익 쪽 국민이 35, 좌익 쪽이 25, 중도가 20입니다. 그 중도를 어느 쪽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다른데 35, 25니까 좌익 쪽에서는 우익 쪽에
위장 우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쪽에 세 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익을 교란을 해 가지고 두 개, 세 개 분열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좌익들의 수법이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해창 대표가 두 번이나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하고 한 번 붙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하고 한 번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과 더불어서 붙었을 때는 김대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흑색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국민들은 그 내용을 상대 측에서는 그거를 해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2008년도에 모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세국장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선거 기간 13일 동안이 이번에 안철수는 짧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하고 이제 점심 먹고 한 서너 시간 쉬고 4시 반서부터 나가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저녁까지 하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13일 동안 해보면. 그런데 제가 그때 유세국장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선거 3, 4일 전에 흑색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쪽에서 하는 겁니다. 불리한 쪽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흑색선전을 공격을 받은 쪽에서는 그거를 해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요즘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나 모든 것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금방금방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활용되기 전에는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러면 언론을 보고 그거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엽이가 그때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하고 붙었을 때는 서른이라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좌익 쪽에 있는 국회의원이죠. 저 사람이 뭘 했습니까? 한인홍 여사가 기양건설로 붙어서 10억을 받았다. 이게 지금 그때 막 흑색선전을 했는데 나중에 재판을 해보니까 서른이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끝나버리고 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3, 4년 후에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우익 쪽에서 하는 빈도수보다는 좌익이 단골입니다. 좌익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단골입니다. 그래서 지금 N번방 사건으로 해가지고 주말에 뭐 한다 지금 현재 이해찬이가 나와서 누굽니까? 뉴스공장 헌애네. 그 애가 하는 방송에 가서 지금 쉽게 말하면은 태극 FM 볼 때는 꼴값을 떨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좌익 쪽에서 하는 흑색 성적 네거티브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절대 믿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100% 지금 흑색 선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진짜 엄마냐? 솔로몬 왕 때 명제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두 애견마가 솔로몬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하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 합니까? 자르세요 그랬지만은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포기할 때니 그 얘기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자르라고 하는 가짜 엄마는 너는 형벌을 내리고 진짜 엄마 양보했던 그 엄마는 그 아들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해라 이런 명판결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우익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양당제로 지금 현재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양당제로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익 쪽에는 35%, 좌익 쪽이 25%입니다. 1대1로 붙으면은 좌익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익 쪽에 사람을 넣어서 교란을 시켜가지고 표를 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당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우익 쪽의 후보가 두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우익 후보 쪽에 한 표라도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 정당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지금 현재 나온 거 보면은 미래한국당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자유당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당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 비례 정당은 3%가 되어야 됩니다. 3% 되면은 적어도 그 80만 명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율에 따라서 인원수는 조정이 되는데 3%가 되어야 비례 정당의 의석이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가 안 되면은 2.9%가 되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가 될 수 있는 비례 우익 정당에 여러분들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함정, 면피 언론, 네가티비 흑석 선동, 김대엽 서론, 저거는 좌익 쪽에서 단골로 한다는 거 하는 거. 누가 진짜 엄마냐? 솔로몬 때의 명제판을 생각하셔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번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건설적인 우익 쪽에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나가야지. 만약에 좌익 쪽에 되면은 좌익은 파괴 세력입니다. 건설 세력이 아니라 파괴 세력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경부 고속도로 넣을 때 현장에 누가 들어놓았습니까? 좌익의 수장들이 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 쪽에 자유우익의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특별히 2030, 40세대 젊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태극 FM이 전해드리는 방송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어서 신성한 투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